최근에 이제 노후 파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자녀 리스크이기도 하잖아요. 네.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돈을 쓸 것인가는 기준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 비용, 어떤 분은 이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당연히 뭐 학교까지 졸업시켰으면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러기도 하고, 가장 고민은 돈 문제가 원천적이긴 하겠으나 저는 노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이 관계의 문제도 정말로 크다고 봐요. 주변에 사람이 있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정도영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퇴직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 저도 아직은 안 해봤지만 은퇴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하는 입장으로서 퇴사하고 딱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이 원래 들어오는 그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가 지나가면서부터 뭐가 안 들어오니까 네.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서 점점 불안해지고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퇴사했는데 또 퇴사하고 나면 또 다시 또 막 일만 하고 이러는 게 또 반복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퇴직 후에도 좀 뭐랄까 좀 건강하게 좀 잘 산다라는 걸 하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거는 좀 질문이 포괄적이라서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어쨌든 그게 일이든 혹은 일을 안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다른 어떤 활동의 축이 하나는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예. 취미가 됐든 네, 뭐가 됐든. 취미가 됐든 뭐 자원봉사가 됐든, 저 그런 분도 뵌 적이 있거든요. 30대 후반에 돈 더 안 벌어도 되는데 뭐 하면 좋겠냐고. 네. 그래서 그런 분도 뵌 적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일은 돈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네. 만약에 내가 일이 없을 때 내 생활 전반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쉬우니까 일을 고르시면 그걸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걸 정말 하기 싫으시다면 다른 축을 만드셔야 되는데, 일보다 다른 축을 만들려고 하실 때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노는데 그렇게 익숙치 않으니까. 그러면은 뭐 보통은 이제 취미 생활을 이제 하려고들 하시는데, 내가 무슨 취미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분들하고 상담해 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네. 나 뭐 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일로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그런 일로 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면 일이 취미였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일이 취미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에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다른 걸 접해볼 기회 없이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서 일하는 게 제일 편한 사람들, 예,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일로 복귀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죠. 괜히 굳이 뭐 취미 찾고 이렇게 예. 하시기보다는. 뭐 찾아서 쉽게 찾아지고 그걸로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하면 모르겠으되, 사실 그런 분들이 뭐 이게 재밌는데 해서 달려들어 보셔봐야 생각보다 그걸로 오래 가시기 힘드시거든요. 예. 이게 원래 어릴 때부터 뭐 꾸준히 해오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맞죠.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은퇴하고도 일하면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제 굳이 막 찾아보려고 했는데 재미없으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일을 더 네. 그냥 하는 것도. 사실은 뭐 남성분들의 경우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긴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막 정처 없이 방황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딱히 뭐 할 게 없어서. 보통 이제 살면서 네. 자신을 입증한 것이 일을 해오면서 자신을 입증해왔고 나를 드러내왔던 사람들이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지라는 고민을 하시게 돼요. 보통 퇴직 후유증이라고 그러는데 50대 이상 퇴직자 남성 10명 중에 7명, 여성도 한 절반 정도가 이 퇴직 후유증에 시달리는데, 네. 이 퇴직 후유증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나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명함이 없고 뭔가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뭘 말할 게 없다. 너 뭐 하는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으니까. 은퇴했어라는 거는 우리나라 이 정서상 좀 안 되는 건가 보죠. 이게 쉽지 않나 보죠. 이게. 저도 한때 파이어족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데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파이어족은 본 적이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뭔가라도 하죠. 뭐 책을 쓰든 뭐라도 네. 하거든요. 글을 쓰든. 파이어족이 좋은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좋아하는 일이 없다면 어찌 보면 내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네. 수도 있다. 그러네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왜냐면 회사 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친구나 이런 분들이 또 뭐 적어졌을 수도 있고 또 서먹해졌을 수도 있는데 은퇴 이후에 좀 바뀌나요? 남성의 인간관계가 제일 고민이죠. 은퇴하시면 퇴직과 동시에 인맥이 한 7, 80%가 한 방에 날아가니까. 왜냐하면 이러니 저러니도 다 그렇죠. 회사를 중심으로 네. 일을 중심으로 만들어 온 인맥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잘 안 되죠.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명함이 없을 때 온전히 개인으로 존재하는데, 그러면 대인관계의 스타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내가 직급에 묻혀 있을 때, 일의 어떤 권력관계에 묻혀 있을 때
그냥 쉽게 덮여져서 가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나면 오로지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소통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때 자신의 장단점이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에 퇴사를 할 때쯤을 떠올려 보면은 이미 퇴사하신 뭐 부장님들이 갑자기 뭐 밥 사준다고 하면서 그냥 뭐 일도 없으신데 그냥 와서 막 밥 사주시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서 뭐 맛있게 먹고 막 그랬는데 그냥 약간 마음 아직 못 놓으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면은 회사의 인맥과 계속 같이 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뭐 영업 관계 이런 게 아니라면. 어렵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되나요? 당연히 본인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럴 때 많이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네트워킹이에요. 온라인. 네, 그런데 40, 50대 특히 이제 50대 정도로 들어가면 은근히 이런 부분에 되게 취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회사에서 아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았던 경우도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쓰게 되고 제가 예전에 온라인에서 카페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40대, 50대를 위한 카페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몇 년 하다가 그냥 없애버렸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회원수가 한 2천여 명은 됐었는데 네. 그 카페를 닫은 이유가 수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오는데 아무 흔적을 안 남겨요. 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운영하는 재미가 없잖아요. 뭐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으나 중장년이 이렇게 뭔가를 인터넷에서 자기를 노출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취약하구나라는 걸 좀 느끼기도 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오프라인으로 안 만나더라도 온라인 안에서 뭐 어떤 뭐 게시글 같은 것도 쓰면서 뭐 나름 어떤 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가 그래도 좀 나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저는 사실 제가 마지막에 지금 책을 몇 권 냈는데 가장 최근에 냈던 책은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였거든요. 네. 그 친구가 글 올라오는 걸 보고 이 친구 글 너무 좋은데? 라고 해서 그 친구가 뭐 행사를 할 때 참여를 했었고요. 하필 또 저랑 동갑이라서 편하게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또 평생의 친구를 얻게 된 거죠.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고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죠. 이 사람을 이제 만나보고 싶다? 그럼 추적을 해서 네. 이거 스토킹처럼 들리려나요? 아닙니다. 뭐 근데 그런 건 이제 아닙니다. 좋은 관계라는 것은 내가 좀 더 의욕을 내면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뭐 이렇게 뭐 취미를 막 굳이 막 일부러 막 오프라인에서 막 만들어 가지고 해봐야지라고 하다가 또 이렇게 지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내 관심사가 맞는 분들을 좀 찾다 보면은 또 거기서 또 친구를 만들 수도 있다. 네, 아무래도 시대가 가벼운 관계를 좀 선호하는 것 같고 온라인에서 만나는 관계는 좀 더 가볍고 오히려 편견이 없는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은퇴 전에는 자녀들을 키우느라 막 정신없이 이렇게 막 시간이 흘러가는데 보통 은퇴쯤 되면은 자녀들도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는 약간 좀 부부끼리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정도로 좀 인간관계 특히 가족관계가 좀 이렇게 많이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자녀들과의 관계는 퇴직 이후에 뭐 어떻게 좀 바뀌나요? 일단 사회 전면에서 한 발 좀 물러나셨듯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이 앞서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뒤로 한 발 정도는 빼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잘 살아오셨던 중장년이면 보통 자제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흡족해 보이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그 자녀들이 자기가 독립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기도 해요. 뭐 이모께서 당신 자제분이 결혼하실 때 빨리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걸 뵌 적이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최근에 이제 노후 파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자녀 리스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앞장서서 할 수 있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후방의 지원기지 역할 뭐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은퇴하고 또 오히려 막 자녀한테 집착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잘 살아오셨던 분들 중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한 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거는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돈을 쓸 것인가는 기준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학비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어도 뭐 나중에 결혼 비용 이것도 사람마다 되게 천차만별인데 어떤 분은 이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당연히 지들이 뭐 학교까지 졸업시켰으면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러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이 어느 날 회사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저 회사 그만뒀어요 이러면서 창업해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도대체 어느 선까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것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노후 자금이 먼저겠죠? 우선은 내 노후 대비하는 자금이 먼저고 남은 돈을 자녀 지원하는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맞을까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장기적으로는 자녀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대신에 이제 자녀에 대해 해줄 수 있는 지원 같은 것은 자녀와 좀 공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아빠 좀 더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아빠 혹시 조금 더 안 될까요? 이렇게 딜 들어오면 어떡하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었다 했죠. 아빠 조금 더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그게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지방 같은 곳에서 대기업 네.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자녀분 주택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네. 근데 수도권 쪽은 그래도 조금 워낙 쉽지 금액이 않죠. 높으니까 쉽지 않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스스로들을 내려놓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결혼할 때 내가 얼마 지원해 주는 게 뭐 최대치다. 그 이상은 네. 뭐 너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차라리 말해주는 게 아이 입장에서도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이제 인생 계획을 세우니까. 근데 그런 거가 보통 잘 말씀 안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야 걱정하지 말고 너 할 일 해. 열심히 뭐 대학교 졸업하면 아빠 알아서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나중에 또 안 해주시거나 못 해주시는 경우도 생기니까. 부모가 돈에 관해서 자녀들과 공유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나중에 쌓여서 상속 분쟁 같은 것들로 연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야 가족들이 오히려 반목하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일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투명하게 서로가 공유할 수 있어야 가족 간에도 좀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많이 고민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퇴직하면은 결국에는 좀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좀 그렇게 되시는지 아니면 그런 걸 좀 극복을 잘하는 사례나 예시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령대가 어느 정도냐가 관건이겠죠. 40대와 50대 퇴직자, 60대 퇴직자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뭐 은퇴자라고 할까? 아예 그냥 네. 뭐 나이가 한 60세 제가 그런 분도 뵀어요. 60대 퇴직자셨는데 일주일 내내 일정이 잡혀 계세요. 그러면서 계속 놀기는 좀 민망하니까 일주일에 하루에서도 반나절만 일을 할 수 없겠냐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주일에 반나절만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아는 게 없고 네.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양보해 주실 수 있으면 그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지금 노인 일자리라고 하죠. 그쪽에 있는 일자리를 연결시켜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 혹시 어떤 삶을 사셨길래 그렇게 바쁘신가요? 본인이 취미 부자셨어요. 워낙 취미가 많으셔갖고 네. 뭐 월요일은 뭐 등산하고 네. 화요일은 뭐 음악 모임 가고 뭐 너무 많은 취미 부자셨는데 그 에너지가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들이 많으면 또 덜 외로워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무조건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관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사람이 있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향이라고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저 더 친한 관계의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노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고민은 돈 문제가 원천적이긴 하겠으나 저는 노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이 관계의 문제도 정말로 크다고 봐요. 정도영 소장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결국에 이렇게 재테크를 하고 뭐 일하고 뭐 하는 것들도 행복하게 살자라는 어떤 그 큰 틀에서 그걸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결국에 은퇴를 하시고 이제 노년의 단계로 들어가셨다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행복해야 되는 이제 본격적인 시기가 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부터는 행복하게만 사셔야 될 텐데 그런 행복한 노년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될까 이런 어떤 마지막 조언 이런 거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마인드를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일해왔고 이제 남은 시간 그냥 소소하게 보내야지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 이것보다는 그동안 내가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 살았고 사회적인 의무를 다했다라면 이제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 한번 시간을 투자해보자 이런 관점이라면 좀 더 노후가 즐겁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재밌어하고 내가 뭘 좋아하지 이런 거에 대한 뭐 네, 많이 가족을 알아내보자.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네. 그동안 많은 다른 것들이 나의 책무나 책임감이 앞서서 있었다라면 이제쯤은 한 번쯤은 나를 위해서 한번 나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내가 즐거운 것들을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거를 아마 하고 싶으셔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하나 뭐 이거부터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이건 뭐 혼자 여행을 가야 될까? 정말 엉뚱한 얘기인데요. 네. 저는 사실 어디에 살지를 좀 정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정한 이유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일단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니까 네. 전국을 다니기에 좀 편한 곳, 그리고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곳, 네.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제가 야구를 워낙 좋아해서 프로야구 2군 경기장이 있는 곳 네. 이렇게 하니까 네. 경기도에서 나오는 곳이 빤해지더라고요. 네.
혹시 근데 사모님하고 합의가 되신 건가요? 아, 네. 집사람도 다행히. 예, 좋아. 좋네요, 좋네요. 아니 야구를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보통 이제 지역이 나이 좋다. 들면 경기도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시니까 그런 쪽.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로 딱 추려 보니까 딱 좀 나오는 거네요. 네, 이거는 하나의 예시이긴 합니다. 전혀 다른 접근도 가능하신데 저는 뭐 그렇게 해보니까 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사는 지역을 바꿔보는 것도 한번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은퇴 기념으로. 아, 네. 실제로 저는 정말로 조금 나이가 좀 많이 들면 사는 지역을 짧게라도 이제 좀 길게 여행 다니듯이 네. 그렇게 시간을 좀 주고 싶어요. 그러게요. 뭐 한 곳에서 살아서 익숙하긴 하지만 그걸 또 떠나면서 또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익숙한 것이 훨씬 좋다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새로운 것에 대한 것들이 나를 조금 더 설레게 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서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것부터가 예. 행복한 삶의 시작이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어떻게 살지의 출발점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사람과 직업 연구소 정도영 소장님 모시고 최근 뭐 고용시장 분위기부터 이제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명한 노후 준비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